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강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1조 고발 전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범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세청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아니면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국세청의 고발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세범칙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조세범칙위원회라는 것은 조세범 고발을 전제로 해서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회의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내부 사람, 외부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그리고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이게 가공거래가 맞냐 아니면 위장거래가 맞냐, 그러니까 허위 세금 계산서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범칙 조사를 해서 가가지고 정보 가져오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영장 청구해가지고 검찰에다 영장 청구해가지고 언제 그걸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놔라 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근데 안 주면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사무실을 갔는데 문 걸어 잠그고 안 준다 이거예요. 안 주면은 밤새도록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 스스로 준다. 그렇게 해서 동의하에 가져오는 거를 영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안 줄 수가 없죠. 괜히 개심죄 걸려가지고 더 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황을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차피 자료를 분석한다는 거는 유리한 것만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과세건청에 유리한 거는 뭐겠습니까? 과세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데 유리한 자료를 몇 가지 정황을 이제 추려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고발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아니다 라고 하려면은 그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실상 위원회가 다 거의 행위화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제 국세청 경험을 보면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나서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왜? 이랬던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그렇게 다수결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다수결을 그렇게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일사천리로 회의 안건 올린 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자료, 회의 자료를 올렸다라는 거는 결론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 사람들을 좀 걸러주세요 라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도관 절차를 통해서 고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더 많고, 그 중에 이제 한두 건 정도는 빠지죠. 한두 건 정도 이런 거는 저희가 범칙조사를 나가봤는데 이게 고발하기가 좀 그러더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 면피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올린다. 그리고 뭐 면피 받으려고 하면 영순거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위원회가 다수결이니까. 알고 그렇게 받으려고 그랬지라고 아무리 해봐야 감사원에서 막 와가지고 그 감사해보고 검찰이 와가지고 뭘 해도 수사를 해도 위원회에 거쳐가지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 먹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조세범으로 고발이 된다.
고발이 되면은 이제 봐가지고 액수가 이제 크면은 특가법이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 되니까.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면은 이제 또 거기는 적용해가지고 이제 이제 기소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기관을 거쳐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니까 검찰이, 그게 이제 경찰을 거쳐가지고 왔든, 검찰이 막바로 왔든, 대부분이 이제 경찰 거쳐가지고 오죠. 너희들이 먼저 앞에서 걸러봐라. 라고 하는데, 걸러가지고 이거는 무혐의입니다. 라고 이렇게 송치 의견을 올리는데, 뭐 장난친 것 같네. 이러면은 이제 자료 다 이리 줘봐.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하죠. 본인들이 해가지고 기소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괜히 의심받고, 그러니까 경찰도 그냥 일단 기소 올려버리고, 세금은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상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세금 사건만 이렇게 내가 한 2년 근무해가지고 많이 해봤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은 잘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든지 그러죠. 뭐 인터넷으로도 뭐 조세 전문 변호사 인터넷 쳐보면 5만 명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고발이 없는데도 이게 고발을 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죠. 소추 요건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꼭 고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발이 없었는데 고발했다. 그러면 공소기각이죠. 그러면 고발이 없었는데 또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 수사는 위법수사 아니냐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위법수사는, 왜? 수사 개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이라는 것은 소추 요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거는 그 사람들 마음이다. 그런데 수사하다 보니까 이거 고발을 받아야 되겠네 하면서 국세청에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고발하라고. 저도 직접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고발 좀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발을 기다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가법 같은 경우는 고발이 없어도 직접 할 수 있어요. 인지수사를. 그런데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 특가법 처벌 대상입니다 라고 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포탈세액이 잘못됐네 해가지고 포탈세액을 깎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정도로 깎아버렸다. 그러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법 처벌법 위반은 고발이 꼭 필요하다. 그게 고발 전치주의 원칙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이 그럼 어차피 특가법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된 거니까 이 사람 유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판결이다. 위법한 판결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은 조세범 처벌법으로 되면은 그건 고발이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가법으로 해가지고 특가법이 아니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고발 대상자는 특정을 꼭 해야 돼요. 행위자와 법인을 이제 두 사람을 양벌을 하기 때문에 각각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에 필요한 범칙 사실, 그 표시 정도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범칙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특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금 계산서 범죄 행위 같은 경우는 한 300개도 되고요, 500개도 돼요. 거래 행위를 다 일일이 특정을 해주니까 그 특정은 뭐 수사기관이 아닙니까? 과세관청이 하지.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한 대로 그대로 일사천리로 갚는다. 그런다 해가지고 법원이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뭐 골라낼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맞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법률적으로 한 것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 세무 범칙 조사를 나왔을 때 그때 잘해야지. 그때 잘 못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과세관청이 만든 그 자료가 그냥 일사천리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라.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무사도 한계가 있어요. 왜? 조세 범칙 사실을 하지를 못하니까. 조세범을 변호를 못해요. 세무사는. 그러니까 그 앞에 단계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번칙 사건을 이렇게 했는데 고발이 없는데 일부만 고발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봐가지고 더 불려가지고 공소 제기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발이 꼭 있어야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별도 없이 공소 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공소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뭐냐? 세금 사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어떻게 따지느냐? 이제 그 부분은 동일해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 법리적으로 봐서 우리가 형사 판결문에서 나오는 그 용어 그대로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사람이 틀려지면은 일단은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